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씨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아무런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생기면서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이렇게 규제 지역이 생기게 됐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나라에 대한 역차별이다 해서 말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우리는 이 규제를 통해서 또 어떤 기회를 볼지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선 규제되는 지역은 서울은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전 시군입니다. 인천은 동구, 강화군, 공진군을 제외한 전체 자치구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규제를 하냐? 주택을 구입할 때 무조건 4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거주 기간도 2년 의무로 해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10% 벌금을 매깁니다. 한 번만 내면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누적해서 10% 반복으로 부과가 됩니다. 실거주할 때까지. 그러면 외국인이 임대 주는 주택은 거의 이제부터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문제됐던 게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막 40채씩 매입을 해서 전월세를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해졌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대출 규제에 대한 것은 그대로다. 해외에서 자금을 다 빌려서 가져와도 그거는 막을 수는 없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 중국이 국적이 가장 많아요. 한 5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5만 전체 10만 중에. 미국이 한 2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중국이 예전에 영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사재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영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입이 금지가 됐고 캐나다에서도 금지가 됐고 호주에서는 지금 2년간 금지를 해놨어요. 아, 그럼 아예 못 사는 거예요? 네, 사지 못하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런 게 뭘까요? 순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순작용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뛰는 현상들이 일단 잦아들겠죠. 코로나 이후로 강남뿐만 아니라 안산시 이런 곳들도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중국인 수요가 들어와서 그때 당시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막겠다. 정부에서 지침을 아예 세워버린 겁니다. 그럼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전월세 공급도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월세가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중국인들이 매입을 많이 해서 월세를 다 같이 담합을 해서 올린다. 이런 현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금지시키는 건 맞는데 지금 대출 규제도 돼 있잖아요. 우리 내국인 6억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도 있으면서 갭 투자를 막아놨잖아요. 이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를 막고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전월세는 더 시세가 뛰겠죠. 그럼 전월세 시세가 뛰면 집값도 밀어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들을 했던 것들이 통합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에 정부에서 이미 많이 겪어봤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시절 때 그런 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이 게임을 한 번만 해본 게 아니라 3번이나 해봤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회를 우리가 찾자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곳들 예를 들면 양주, 이천시, 의정부시 이런 곳들 풍선 효과로 선점을 하면 외국인 수요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천시만 해도 동구 이런 곳들의 수요가 또 몰릴 수 있다.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이천시는 경강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경강선이 뭐예요?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철도 판교에서부터 경기 광주역
초월, 곤지암 지나서 이천역 이렇게 도착하면서 판교까지 거의 30분 도착을 해요. 이미 개통돼 있어요. 강남 접근성이 있는 편이죠. 판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닐만 하겠네요. 배후 주거지군요. 맞습니다. 주변에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산단 일자리들이 있고 또 배후 주거지로 이천시 이쪽에 이미 초고층 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천 롯데캐슬 2022년에 한창 높았을 때가 36평이 6억 8천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억 3천 정도. 이 서집달식 투자는 이런 신축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이천시의 도시계획상 도심 거점 이런 곳들, 상업지역의 비아파트 투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요. 지금 여기 이천시에 어떻게 아파트가 평당 1,900만 원이나 됐나 의아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거점의 땅값을 보면 이 상업지역 땅값이 평당 3,800만 원도 있어요. 그리고 분수대 오거리 근처 상업지역 땅값이 평당 6,200만 원. 근데 왜 이렇게 땅값이 높을까요? 이천시 도심의 상업지역을 이 디벨로퍼들, 대기업이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시행사업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2021년 평당 7,4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 땅이 56평에 42억. 숙박시설이 운영이 잘 되니까 개발에 의한 땅값뿐만 아니라 이 사업 운영에 의해서 집객력에 의해서 또 땅값이 올라가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대비로 한번 보면 지금 2024년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 원인데 실제 시세는 7,436만 원. 24배네요. 와. 이렇게 비주택 투자로 아파트보다 훨씬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의 땅값이 주변 이천시의 초고층 신축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기반으로 부동산 분석을 위시리스 채널에서 알려드리고 댓글 더보기란에 고정 링크를 통해서 서집달 카페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